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매크로 이슈, 큰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시장 전략 잡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이준재 센터장이 모처럼 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 6개월여 만에 나오셨다고.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네, 하더군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매크로 이슈, 미국 쪽의 이슈를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부채 한도 증액, 그러니까 FOMC 양적 완화는 이미 조금 지나간 것 같고, 부채 한도 증액 얘기가 또 잡음으로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시는지요? 예, 단기적으로는 잡음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부 회계는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9월 말까지 예산안이 1차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고 그 예산안이 확정된 뒤에 부채 한도도 증액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하원에서는 이미 그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정책이 가미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지금 올린 상태라서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런 어떤 이 불협화음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상원에서 1차적으로 부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은 예산안을 빌미로 해서 부채 협상안을 빌미로 해서 예산안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원에서는 예산안을 오바마 케어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양당의 시각이 상당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이 잡음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 1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걸로 인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가 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잡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잡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면 그런 때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해 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만큼 이제 독한 마음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그 공화당의 티파티 모임과 민주당의 또 이쪽 진영에서 아주 그냥 칼을 갈고 있는데 결국엔 정치적인 타협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불협화음이나 잡음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이 상당히 거세게 좋은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박소리가 날 텐데 개인 투자자들은 또 환매를 열심히 또 하고 계시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이런 수급 주체별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샀고요. 이제 그 과정 내에서 보통 이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신권, 투신권은 이제 주식형 펀드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기관, 개인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패턴을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한 5년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80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 정도 상황에서는, 기관이, 약 한 7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정도는 약 8조 원 정도 순매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 최근에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011년 이후에 약 2년간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내외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까지도 이 1800포인트대에서는 사고 2000포인트대에서는 파는 주식형 펀드 자금 흐름의 어떤 이 궤도는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당분간 그 추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주식형 펀드 환매는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개인도 지난 사실은 8월 중하순 이후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샀는데 개인들이 매도세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개인들의 자금이 주식시장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금성 자산에 묶여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약 한 1조에서 약 2조 원 정도 늘어난 상태고, 그다음에 최근에 MMF 시장으로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보여지면
주식을 매도한 개인들의 자금이 현금성 자산에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자금이 일정 부분의 시장 조정이 좀 보여진다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이 들어온다면 이제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시장이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의 자금 유입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툭 열어놓고 얘기하면은 사실 몇 년 동안 특히 올해는 증권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이 분위기 자체가 짓눌려 있는데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된다면은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또 여기 이 주변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 근데 하면 믿을 거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을 수 있어야지 투자에 이행을 그렇죠. 할 텐데. 네.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예, 보통 이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난다. 뭐 실적이 서프라이즈다, 쇼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경우에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요. 안타깝게도 뭐 이제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1, 2년간 박스권 장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이미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당 부분 미리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게 전년 동기 대표적으로 대비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어닝 목표좀 낮춰져 있는데 3분기 실적은 그런데요. 오히려 4분기는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130만 원대 중반 이후로 올라갔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내년 이후의 실적 전망을 가정하면 삼성전자는 꾸준히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어닝의 안정성, 네. 그러니까 실적의 안정성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이익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뭐 외부 재료나 뭐 엔저 얘기 나왔을 그렇죠. 때 자동차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영향이 지나놓고 크지 보면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 주가가 또 저점이었던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의 순이익이 전체 시장의 한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코스피 시장의 이 지지선이 1800선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런 기업들 실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가 말았습니다만,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한 8% 성장하고 지난 2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경기 소비재 관련된 부분이 이익이 늘어나고요. 나머지 이제 시클리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관련해서 큰 서프라이즈 현상은 없을 것이다. 다만 3분기 저희가 한 시장에서 27, 8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익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최악의 경우 25조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실적 발표가 된다면 시장에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구체적인 섹터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섹터 전략, 뭐, 최근에 보면, 시클리컬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이 바닥을 치고 상당히 큰 반등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클리컬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저희는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시클리컬은 아닙니다만 자동차, 이 두 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등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유럽 경기가 이미 이제 돌아서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특히 유럽 경기는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지금 좋아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업종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들 업종보다는 이쪽 조선 쪽 이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고요. 종목적으로는 보면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OCI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 편협적인 이 업종 이쪽으로 조금 이 시장의 매기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이렇군요. 시장에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눌림목, 눌렸다가 가느냐
이 부분인데 뭐 쉬었다 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쉬어버리느냐인데 쉬었다가 다시 조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이준재 센터장이 오늘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에서 전략을 또 수립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